네, 안녕하세요. 오늘 3주차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언어 습득을 공부하기 전에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문들, 그리고 언어 습득에 대한 그 6가지 컴포넌트를 먼저 고려를 하고 습득 이론을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언어란 무엇인가, 그리고 언어 language learning, 그리고 language teaching에 대한 부분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실제로 언어를 어떻게 학습을 하느냐, 이런 부분들은 여전히 미스트리에 있다. 왜냐면 각각의 환경에 따라서, 그리고 각각 인디비주얼 캐릭터리스틱에 따라서 각각의 그 티오리가 다르게 적용될 수 있기 때문에 여전히 하나의 이론으로, 또는 두 가지 어떤 이론이 정답이다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한 학기 동안 수업을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티오리 어플리케이션이 나오긴 하지만 교육학이라는 게 좀 그래요. 정답은 없습니다. 이거에 대한 1 플러스 1은 2 이런 식의 정답 같은 건 없어요. 언어는 이 상황에서는 이런 방법을 써야 되고, 이런 상황에서는 이렇게 습득이 이루어진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여러 가지 이론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떤 환경 또는 어떤 컨텍스트, 어떤 조건에 있더라도 여러분들이 각각의 이론들을 잘 접목해서 활용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살펴볼 이론들입니다. 오늘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School of Thought로서 Structuralism, Behavioralism, Rationalism, Cognitive Psychology, Constructivism, 이렇게 좀 살펴볼 건데요. 크게 3카테고리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언어 습득을 하는 것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조주의와 그리고 행동주의, 이쪽에서 설명하는 이론이 있고, 또 우리 이성주의와 인지심리학에서 설명하는 공통된 이론이 좀 있고요. 그 다음에 구성주의에서 설명하는 우리 언어 습득에 대한 공통된 이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3가지 학문 분야로 분류를 할 수가 있고요. 이 3가지 분야에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어떻게 설명하는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은 Structuralism과 Behavioralism이에요. Structuralism과 Behavioralism은 1900년대, 그리고 1940년대, 50년대 나온 이론이고요. 말 그대로 구조 언어학, 기술 언어학에서 설명하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언어 습득을 설명할 때 언어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해서 심플한 structure를 제일 먼저 습득을 하게 되고, very complicated한 structure를 나중에 습득을 하게 되더라. Descriptive linguistic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언어를 기술적으로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언어를 다 풀이를 해봐가지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어휘적으로 분석하고 문장 구조, 문장 레벨에서도 분석을 해봤을 때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은 3세 때 습득을 하게 되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언어적인 구조는 4세 때 습득을 하게 되고, 굉장히 복잡한 디스코스 같은 경우는 7세 이후에 습득을 하게 되더라라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Structural Linguistic과 Descriptive Linguistic은 우리 linguistic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적 데이터, observable data, 우리가 관찰할 수 있죠.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어떻게 글을 습득하고 하는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언어 습득을 설명한 이론입니다. Behavioralism에서는 S psychology라고 있어요. S는 stimulus를 말해요. S-T-I-M-U-L-I, stimulus and response. response, 자극을 주고 response가 일어나는 psychology로서 언어 습득을 설명하는 걸 말해요. 그래서 항상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어떤 자극을 받았을 때 그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대해서 보상을 주었을 때 끊임없이 practice를 하게 된다라는 이런 이론을 통해서 언어 습득을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학자가 스키너예요. 그러니까 스키너는 버벌 러닝을 우리 어휘 학습, 언어 학습에 대한 이론을 이 observable response로서 설명을 하는데 그 고전적인 실험을 한 게 파블로 개 실험이 있고요. 그 스키너의 그 박스 실험이 있어요. 그 뭐냐면 심리학자인데 이거는 total 이제 그 psychologist인데요. 파블로가 어떤 실험을 했냐면 개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개를 보통 이제 먹을 걸 보면 침을 흘린단 말이야. 그죠? 침샘이 굉장히 발달된 동물 중에 하나죠. 그래서 개를 가지고 실험을 할 때 고기를 먼저 주는 거야. 그지? 고기를 주면은 걔가 막 침을 흘린단 말이에요. 그죠? 먹고 싶으니까. 그지? 그게 그 자연스러운 반사작용이에요. 그런데 학습을 시킨 거지. 이 개한테 어떤 학습을 시켰냐면 고기를 줄 때 땡땡땡 종을 쳤어요. 고기를 주면서 땡땡땡 종을 치니까 얘가 고기를 보고 침을 흘리는 이런 현상들이 종과 함께 계속 고기를 줬거든요. 그럼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고기를 보지 않고도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더라.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개가 고기를 보면 침을 흘린다는 반사작용을 종소리를 들었을 때는 고기가 나오더라라는 학습을 하게 된 것이. 그래서 종소리만 듣고도 침을 흘리는 현상이 나타나더라. 그래서 우리 인간의 학습도 마찬가지로 같은 환경을 준다. 그래서 그거를 반복적으로 하게 되면 그거를 학습하게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고요. 스키너의 박스 실험은 뭐냐면 쥐를 가지고 실험을 했어요. 굉장히 배고픈 쥐였어. 불쌍해야 돼. 그 쥐 생각하면 되게 불쌍한데요. 박스에다가 이만한 박스, 아주 작은 박스에 쥐를 넣어놨어요. 쥐를 넣어놓고 굉장히 배고픈 상태로 만들어놨어. 그리고 그 안에 지렛대가 하나 있었어요. 그리고 지렛대 밑에 이만한 이렇게 플라이스를 하나 놨어. 그리고 이 지렛대를 탁 누르면 여기 속 안에 있던 지렛대를 통해서 음식물이 톡 그 쉘프에 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박스예요. 이 작은 박스에 쥐를 넣어놓고 배고픈 쥐를 넣어놓고 그렇게 설치를 해놓은 거야. 그럼 이 쥐가 어떻게 해서 배고프니까 막 돌아다니는 거야. 먹을 걸 찾으러 돌아다니는데 어딜 가도 먹을 거 없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어. 지렛대를 딱 눌렀더니 먹을 게 탁 나왔단 말이야. 그럼 먹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주 작은 거니까 얘가 이제 배고파서 또 막 돌아다녀. 먹을 거 또 없나. 근데 또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어. 근데 또 먹을 거가 나왔어. 그리고 이제 쥐는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으니까 이 지렛대를 누르면 머리가 나온다. 이런 걸 바로 습득을 안 돼. 그러니까 여러 번 반복해서 우연히 지렛대를 눌렀더니 밥이 나오네.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나오네. 이거를 우연히 몇 번씩 반복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지렛대를 계속 누르게 되는 거죠.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 지렛대를 누르면 먹이가 나오는구나를 이 쥐는 학습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저 여기에서 뭐냐면 스티뮬러스가 이 지렛대인 거야. 응? 아까 얘기했죠? SR psychology. 지렛대가 아까 파블로에서는 종소리가 스티뮬러스가 되는 거고요. 그죠? 그러면 리스폰스는 침이 나오는 거야. 그죠? 스키너의 박스에서는 지렛대가 스티뮬러스가 되는 거야. 지렛대를 눌렀더니 먹이가 나왔네? 그럼 먹으니까 얘가 이제 먹이는 이제 얘한테는 리스폰스가 되고 리인포스먼스가 돼서 다시 또 지렛대를 누르는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동물 가지고 실험을 해봤더니 반복적으로 행동을 하고 보상을 주었을 때 고기를 주고 먹이를 주는 이런 보상을 주었을 때 학습이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컨 랭귀지는
second language should be learned through extensive drill and practice. 엄청난 drill을 해야 된다는 거야. 엄청난 practice를 해야 된다는 거야. Without rationalistic explanation. 어떤 이성적인 설명 없이 지속적인 반복, drill, practice를 통해서 언어는 습득이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이 behavioralism에서 주장하는 내용이에요. 아까 structuralism에서는 언어를 구조적으로 분석을 하고 아이들이 학습한 내용들을 observable data를 분석해 봤더니 심플한 걸 먼저 difficult한 structure 나중에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 structuralism과 behavioralism은 매우 과학적인 method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Scientific method on observable response. 아이들이 언어 습득하는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을 했다라고 해서 매우 과학적이다. 그리고 동물 가지고 실험을 했기 때문에 매우 과학적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empirical approach라고 해요. 경험적인 접근법이다. To studying human behavior. 인간의 행위를 연구한 매우 경험적인 접근법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문제는 no substantial research to look at child language acquisition, child language use, and child language learning. 실제로 이게 동물 가지고 실험을 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실제 이게 반복을 통해서 되느냐? 아이들 가지고 실험을 했느냐? 그렇지 않다라는 거지. 그리고 아이들을 관찰을 하다 보면요. 아까 descriptive linguistic에서는 복잡한 거 나중에 심플한 거 처음에 이렇게 했는데 보면은 아이들이 굉장히 창의적인 말을 할 때가 있어. 생각지도 못하게 굉장히 어려운 거를 먼저 얘기할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거를 설명할 방법이 없다라는 거지. 그죠? Impossibility to explain the creativity of children. 그래서 structuralism과 behavioralism은 observable data를 가지고 설명을 하지만 이러한 문제가 있다. Chil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한 부분을 설명하지 못하고요. 그 다음에 아이의 creativity를 설명하는데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제한점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나온 이론이 rationalism과 cognitive psychology예요. rationalism은 이성주의죠. 그리고 cognitive psychology는 인지심리학이에요. 1960년대에 나온 거고요. 이 당시에 그 촘스키 이론이 나왔어요. 촘스키가 universal grammar theory를 주장을 했어요. universal grammar theory라는 것은 보편 문법 이론이에요. 지난 시간에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모든 전 세계의 언어는 universal grammar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universal structure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언어를 분석을 해보면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거든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단어가 바뀌고 어떤 object가 움직이고 verb가 움직이고 subject이 움직여서 구조가 surface structure에서는 바뀌지만 deep structure는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는 문법 체계 universal grammar를 설명한 게 바로 촘스키 학자예요. 그래서 human language는 cannot be scrutinized simply in terms of observable stimuli and response. 우리가 자극과 반응이라는 것으로서 설명할 수가 없다. 그리고 우리가 raw data by field linguistic, descriptive linguistic, structural linguistic에서 설명하는 그런 데이터를 가지고 인간의 언어는 설명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인간의 언어는 매우 심오하고 그 인간의 내면에 있는 것이고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어떤 습득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이런 observable data로 설명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language learner는 그 language 룰을 어떻게 습득을 하냐면 through the use of general cognitive ability. 우리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인지 능력으로 인간은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지 계속 반복하고 드릴하고 이러한 것을 통해서 습득되는 것이 아니다. 매우 무의식적으로
인간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태어나는 이 cognitive ability를 통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소셜에도 같은 얘기를 해요. observable data는 다 이거는 performance라는 얘기야. 우리가 눈에 볼 수 있는 것은 빠롤이야. performance. 우리가 눈에 볼 수 없는 것은 랑그고 competence예요. 눈에 볼 수 없는 이 competence는 우리 cognitive ability를 통해서 습득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되는 것은 이 competence다. 우리가 어떤 얘기를 하는 데는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지라고 생각하는 이 cognitive ability를 통해서 performance 되는 것이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performance가 나오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우리가 연구를 해야 되고 언어 습득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되는 부분은 이 빠롤이 아니고 랑그란 얘기예요. competence를 연구를 해야 된다. 우리가 what, 눈에 보이는 observable 데이터가 아니라 이런 얘기를 왜 했을까, why 부분을 연구를 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그래서 이 rationalism과 cognitive psychology에서는 뭘 하냐? Try to discover underlying motivation and deeper structure of human behavior by using a rational approach. 이런 이성적인 접근법을 통해서 우리 기저에 깔려있는 motivation 그리고 인간 행위의 기본적인 아주 그 structure를 연구를 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것이 바로 competence라는 거예요. competence는 눈에 보이지 않아요. 우리의 인지 능력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인지 능력에 의해서 밖으로 나오게 하는 이 competence가 무엇일까? 이 competence는 기본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태어나는 것이다. 그런데 어떤 작용을 통해서 이렇게 performance로 나오느냐? 그 부분은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라는 얘기야. 그래서 이 부분은 empirical research가 아니에요. 끊임없이 이론적으로만 증명을 하는 approach예요. 그래서 좀 전에 설명드렸던 behavioralism, structural linguistics에서 설명하는 empirical research하고는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applicability에 문제가 있죠. 이걸 어떻게 적용시켜? 그런 문제가 있고요. 이 UG theory, universal grammar theory는 does not concern itself with second language acquisition. 이 UG theory는 굉장히 theoretical한 approach예요. 그러니까 실제 우리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의 데이터를 가지고 설명이 안 되고 있어요. 또 child language acquisition과 adult language acquisition은 굉장히 다르거든요. 근데 이 UG 이론은 어디에서 설명을 하고 있냐면 child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만 설명이 되고 있어요. 아이들이 first language acquisition을 하는 걸 보면은 그래서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competence를 가지고 태어나서 자연스럽게 언어를 습득한다 이렇게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second language acquisition도 마찬가지냐? 몰라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이 UG principle은 adult second language acquisition과 직접적인 access가 안 되고 있다. 이런 부분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나오는 이론은 바로 constructivism이에요. 이거는 이제 구성주의라고 하는 건데 이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설명을 하고 있냐면 children's thinking and meaning making is socially constructed. 아이들이 의미를 만들어내고 아이들이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은 내재적으로 된다? 아니다. 막 반복해서 연습했다? 아니다. 뭐 때문에 그러냐? 인터랙션을 통해서 한다는 얘기야. socially constructed 된다라는 거예요. 사회적으로 구성이 되고요. 이런 thinking과 meaning making은 어떻게 나오냐면 그들의 social interaction을 통해서 나오게 된다. 누구랑? with their environment.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빠가 될 수도 있고 선생님이 될 수도 있고 친구가 될 수도 있고요. 멀티미디어가 될 수도 있고요. 누군가와 계속 끊임없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미닝을 만들어 나가고 내가 생각을 끄집어내서 표현을 할 수 있게끔 하는 것이다. 바로 언어 습득이라는 것은 끊임없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emerging이 되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는 것이 바로 이 구성주의 얘기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것은 학습자의 역할이에요. Learner's role in constructing meaning out of available linguistic input. 내가 가지고 있는 linguistic input을 가지고 input. 내가 글을 읽고 글을 듣고 이것이 다 input이에요. output은 내가 글을 쓰고 말하는 것은 output이죠. 근데 내가 말하고 글을 쓰고 한 output이 생기는 것은 이런 input을 가지고 내가 끊임없이 meaning making을 한다는 학습자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 역할이 나타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social instruction이 social interaction이 있게 된다. 그래서 social interaction을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이 바로 이 구성주의 이론이에요. 또 하나 구성주의에서 굉장히 중요한 컨셉이 뭐냐면 every learner는 GPD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John of Proximal Development. Every learner는 GPD를 가지고 있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there is a distance between learners' existing developmental state and their potential development. 학습자는요, 내가 지금 나의 상태, 지금 언어를 사용하는 능력이 level C라고 합시다. level 5 중에 3라고 합시다.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능력은 level 3예요. level 3에 지금 나의 state이 있는데 나의 잠재적 능력은 5야. potential development는. 그랬을 때 이 3와 5 사이의 distance, 이거를 GPD라고 해요. 그래서 every learner는 이 GPD를 가지고 있다라는 거야. 내 현재 상태에서 훨씬 더 잘할 수 있는 potential level이 있어요. 그럼 이 레벨에 어떻게 도달할 수 있느냐? competent peer 또는 competent adult의 assistance를 통해서만 도달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Every learner는 이 GPD를 가지고 있는데 이 GPD를 줄이려면 이 GPD가 너무 넓어도 안 되겠죠. 그죠? 이 GPD가 이렇게 넓었을 때 이 GPD를 줄여나가는 것이 바로 language learning process라는 거야. 응? 이 language acquisition이 되려면 이 GPD를 좁혀야 되고 이 GPD를 좁히려면 competent peers, competent adult의 도움이 필요하다. 이것이 바로 constructivism, 구성주의 이론에서 주장하는 내용입니다. 또 구성주의에서는 어떤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들 원어민하고 얘기할 때 보면은요. 보통 원어민들이 이제 non-native speaker랑 얘기할 때 특성이 그 사람들은 조금 더 non-native speaker를 배려하는 특성들이 있어요. 그래서 non-native speaker랑 얘기할 때 조금 더 천천히 얘기한다든지 분명하게 얘기하는 특성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 인터랙션을 자유롭게 하기 위해서 내가 막 유창하게 얘기한다고 그 상대가 내가 얘기하는 걸 따라오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네이티브 스피커들이 넌 네이티브 스피커를 고려해서 말을 천천히 한다든지 아니면 clarification request를 한다든지 repair request를 해요. 당신이 지금 얘기한 게 이겁니까? 지금 얘기한 건 당신 이거 얘기 아니에요? repairing을 한다든지 clarification을 한다든지 이런 리퀘스팅을 계속하면서 말을 이어간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것이 바로 이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증명할 수 있는 에비던스라는 거야.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중요하게 보는 것은 두 가지. interaction and input. 끊임없이 우리는 인풋을 받아야 되고요. 그리고 이 인풋을 가지고 interaction을 해야 된다. 이런 interaction과 인풋이 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 과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플레이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언어 습득을 하려면 이 language classroom에 중점을 두고 어떻게 커리큘럼을 짜고 어떤 머티리얼을 사용을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 안에서 이 인터랙션이 이루어지려니까 discourse가 굉장히 중요해. conversational discourse. 담화가 이루어지는데 계속 이렇게 대화가 이루어지는 conversational discourse and 그리고 social cultural factors. 사회적인 분위기, 문화적인 분위기.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인터랙션이 자유롭게 이루어지려면 어때야 돼요? 여러분들도 그렇잖아요. 내가 말을 굉장히 많이 해. 그럴 때는 내가 말하는 상대랑 내가 잘 뜻이 맞을 때 더 말을 많이 하게 되죠. 그쵸? 근데 내가 상대가 별로 마음에 안 들고 그래. 난 그리고 여기 사회가 싫어. 난 여기 사람들이 싫어. 이러면 말을 덜 하게 된단 말이에요. 인터랙션이 줄어들어요. 그렇게 되면 language acquisition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니까 social cultural factor를 고려해서 학생들이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게끔 학생들이 언어를 사용할 수 있게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하겠다. 그래서 컨스트럭티비즘에서 강조하는 부분은 이런 interactive classroom을 만들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우리가 크게 3가지 카테고리에서 언어 습득을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structuralism과 behavioral psychology. 그죠? 구조적으로 분석하고 행동주의적으로 반복하는 학습을 통해서 습득이 이루어진다. 두 번째는 rationalism, cognitive psychology. 이성적으로 그리고 인지적으로 살펴봤을 때 인간의 언어는 기본적으로 습득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런 말을 왜 할까라는 이 컴피턴스에 대한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세 번째, 컨스트럭티비즘에서는 끊임없는 인풋을 가지고 이 인풋을 상대와 인터랙션을 통해서 미닝 메이킹이 되고 니고시에이팅을 통해서 랭귀지 애퀴지션이 일어난다. 따라서 인터랙션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크게 3가지로 우리가 설명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방식으로 언어 습득을 했는지 스스로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